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마음고생 실컷 하고 이혼하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40대 돌싱이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 딸아이 나이는 6살이었는데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으시면 좀 웃길 수 있는데 딸아이는 언제나 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든든한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리고 이혼 후 지금까지도 엉뚱하지만 저와 무척이나 합이 잘 맞는 소울메이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아이가 한부모 가정 아이라 상처를 입지 않을까 늘 마음을 씁니다. 제가 제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과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건 별도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믿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남편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하고는 딱히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이혼을 할 만큼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라는 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 저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혼으로 그 지옥을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이고 악독하신 분이셨는데, 이혼하고 보니 제가 무려 10년이나 참았더군요.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 세월인데 남편은 어쩐지 저보다는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때 느꼈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이 남자랑은 살아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렸고, 남편은 끝내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우리끼리만 멀리 가서 살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남편은 아이의 아빠, 제 남편보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솔직히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죠. 제 딸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딸아이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다 보니 저희 부부의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대신 정작 저희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신 시어머니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난리를 치셨죠. 사실 그래서 더 소름 끼쳤어요. 저는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결혼 반대를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 거꾸로 제가 시어머니가 몸서리치게 싫었어요. 이혼한 마당에 전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겪어온 세월과 이혼하게 된 사건이 너무나도 기가 차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직장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처음 1년은 본의 아니게 비밀 연애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둘 다 이렇다 할 확신이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비밀 연애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연애를 했는데 남들 몰래하는 데이트는 어쩐지 더 짜릿하고 달콤했어요. 그러다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다른 동료에게 들키고 말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회사 내의 공개 커플이 되어버렸죠. 그 뒤로는 여느 커플들처럼 사소한 걸로 싸우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며 끝내 미래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연애하면서 서로 양가 형편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던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였죠. 뭐? 자기네 집에서 나를 반대한다는 거야? 왜? 난 아직 인사도 안 갔는데? 그게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하도 꼬치꼬치 물어봐서 대답을 몇 번 해줬거든. 근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럴 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설득하고 있어. 어떻게 걱정을 하네. 이유가 뭔데?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걸 거잖아. 자기야, 진정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할 거야. 우리 엄마는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나 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다들 효녀라. 결혼을 해도 친정밖에 모른다나?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여태 살면서 제가 효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가 저희 집만 챙길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했는데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가 설득할 테니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미 저희 가족에게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버린 상황이라 입장이 더 난처했는데 그때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2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왜 주변에서 반대하면 더 애틋해진다고 저희가 딱 그 짝이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길어지자 조급해졌는지 급기야 초강수를 두었는데 그때는 자기도 저와 무척이나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시어머니에게 계속 반대를 하면 그냥 집과 연을 끊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그제야 마지못해 저를 한번 보자고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도 저를 보는 눈초리가 어찌나 매섭든지 시간을 되돌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싶네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강렬했는데 마치 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처럼 질문 공세를 퍼붓더니 나중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단 자기가 원하는 혼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원도 보태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저희 집이든 시댁이든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거든요. 크든 작든 결혼할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였기에 시어머니의 말엔 1도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잘해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철모를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진심이라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시댁에 잘 보이려 참 부단히도 노력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시댁도 참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자처해서 그 집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아마 그래서 저를 더 우습게 봤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당신 집보다 훨씬 차이나게 못 산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어요. 당시 시아버님이 직장이 있어 월급 생활을 하셨다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주는 생활비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시댁엔 이래저래 쌓인 빚이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비싼 것이 좋은 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고정관념도 있으셔서 뭐 하나 아끼는 법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런 시어머니 눈에는 검소하고 알뜰한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저와 저희 친정이 하찮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도련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이 잘 사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찬밥에서 아주 쉰밥 신세가 되었는데 동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동서 때문에 차별과 서러움을 느껴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한데 제가 속이 좁아 잘난 동서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겐 아가, 얘 영지야 라며 다정하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호칭으로 불러본 역사가 없었어요. 늘 야, 너! 같은 날이 바짝 선 목소리로만 불렀는데 그렇게 불리는 날엔 여지없이 혼나기만 하는 날이었죠. 들어보면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만 잡으셨고 남편은 처음엔 저 대신 화도 내고 중재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생전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적 없던 우리 민수였는데 너랑 결혼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니? 이게 다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다. 창피한 줄 알아. 그렇게 뒤에서 남편 조종하면 내가 모를 줄 아니? 라고 저에게 부메랑처럼 그 화가 돌아오니 남편도 나중엔 중간 역할을 그만뒀어요. 지 딴에는 그게 저를 위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그렇게 귀 닫고 눈 가리고 사니 나중엔 제가 힘든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점점 시댁에서 공짜로 막 부려먹는 만만한 존재가 되었고 김장이나 명절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저였는데도 당연히 휴가 쓰고 시댁 가서 죽어라 일하는 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의 반면 동서는 하는 일도 없이 마지막에 제가 만든 음식만 얌체처럼 쏙쏙 가져갔는데 어이없게도 그런 동서가 저 대신 대우와 이쁨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정작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 아깝다며 못 가져가게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났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불만에 가득 차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걸핏하면 저희 친정 욕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다 나쁜데 특히 그 입이 제일 문제였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해도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 없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툭툭 하시곤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참는 건 돌아가신 저희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였죠.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는 양반이었어요. 그나저나 네 아빠는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다니? 내가 원래 사람을 좀 잘 보는데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보니 네 엄마 관상이 남편 잡아먹을 상이긴 하더라. 네 아빠도 네 엄마랑 결혼 안 했으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걸? 나는 네가 네 엄마 그런 팔자 닮았을까봐 너무 무서워. 소중한 내 아들 명 네가 다 잡아먹는 게 아닐까? 늘 전전긍긍 한다니까. 그러니 너 우리 아들 행여 다치거나 어디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 꼭 명심해라. 어머니, 아무리 저희 집에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아주 극진하게 대하셨어요. 두 분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왜 그이가 다치고 아프면 제 탓인가요? 어머니, 그건 너무 억지예요. 뭐? 억지?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너 할 말 다 했냐? 아,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2년이나 너를 반대했겠냐고.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한 결혼이니까 네가 듣기 싫어도 참아라. 이제 와서 내가 네 눈치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시어머니는 이렇듯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제 몸과 마음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고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건성으로 우리 엄마가 좀 그렇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던 건지 그때 저는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걱정하는 게 싫어 이혼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미련하게 참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시댁에 가서도 제 할 도리만 끝나면 더는 볼 일 없다는 듯 집에 와버리곤 했는데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게 예뻐 죽겠는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오기가 나서 대립하기를 몇 차례 했는데 그러면 그 못된 심보로 교묘하게 제 친정 흉을 봐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아,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안 오른 게 없네. 채소며 과일이며.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고기 구경이나 하겠어? 예, 니네 친정엄마는 요즘 뭐라고 안 하시니? 물가가 올라서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않으시냐고.
너 행여 네 친정에 돈 갖다 바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내 사전에 그런 꼴은 절대 못 본다. 내가 이래서 사실 너네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야. 네가 네 친정에 홀랑 빼돌리면 어떡하니? 저는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모욕에 더는 참지 않았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건데 오는 말이 졌다위니 저도 똑같이 돌려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불쾌하다는 듯 당신 얼굴에 불독살을 실룩거리셨는데요. 어머니, 말이 심하시네요. 저희 친정이 뭐 거지예요? 저희 엄마,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알뜰살뜰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 주말이면 엄마 모시고 가서 좋은 거 많이 사드리는데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저랑 그이랑 같이 번 돈에서 어머니는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받으시는데 저희 엄마는 안 돼요?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제가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시애미를 잡아먹겠네. 내가 너 이럴까봐 우리 집에 시집 못 오게 한 거야. 꼴에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있어서 네 엄마가 돈 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너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명심해. 원래 차이나는 결혼하면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야. 그런 각오도 없이 내 집에 시집을 왔니? 너 임신해서 그나마 내가 봐주는 건지는 알아. 알겠어? 도대체 뭘 봐줬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임신하지 않았으면 뭘 얼마나 더 하시려고. 원래도 싫었는데 점점 더 시어머니가 싫더라고요. 이젠 더는 인정받고 싶다거나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점점 견원지간처럼 앙숙이 되어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불편해지니 시댁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몸도 무겁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댁에도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내심 아쉬우면 사랑하는 작은 며느리 부르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지내길 몇 개월, 제가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련님이 동서에게 이혼당할 직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임신하고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은근히 손자를 낳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 전에 이미 아이 없이 살기로 도련님과 합의를 했다고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게 어딨냐며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는 응당 손자를 낳아야 하는 거라고 혼을 내셨는데 동서가 그걸로 도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도련님이 자기는 원래 아기를 좋아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며 결혼 전 약속까지 어기려 하자 거기에 학을 뗀 동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그제야 다급해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동서에게 뭐든 맞춰준다며 아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다는 후문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동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도련님은 이혼남 신세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동서 입장에서 도련님과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임신이라는 건 원래 당사자 의사가 제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연봉도 집안 재산도 동서네가 훨씬 많았으니 아쉬운 건 동서가 아닌 도련님과 시어머니셨고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미련이 남아 동서 마음을 돌리려 무진장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당신 큰 아들이자 제 남편에게 집착을 보이셨어요. 저희가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에는 무조건 시댁 근처로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기도 했는데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니 저도 싫었죠. 그래서 일부러 시댁과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며 자기는 아들과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 못 살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과 거리상으로 더 멀어지니 신났죠. 그리고 이사 후 육아하느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커피와 꽃장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돈도 안 벌면서 뻘짓하지 말라며
제 얼굴 볼 때마다 핀잔을 주셨지만 그런 소리도 이골이 나서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던 남편이 근데 당신 요즘 우리 엄마 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며느린데 이건 아니지 라고 말을 바꾸는데 그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처럼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 소리가 꽤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애 키운다고 돈도 못 버는데 자기 부모도 무시하니 열받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에겐 시어머니 말고는 육아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애당초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애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퇴사하는 거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원래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작은 것도 아까워하며 쫌스럽게 굴었는데요. 그러니 부부 사이도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거기야 도련님이 집을 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되자 자기 집엔 평소 무시하던 남편은 효자가 되었는데 저에게 집에서 노니 애 데리고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미쳤나요? 절대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당신은 맏며느리야. 무슨 맏며느리가 이러냐? 내가 전처럼 직장 다니면 말도 안 해. 당신 시간 많잖아. 라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 낳고 남편이랑도 참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내심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틈틈이 창업교육과 함께 국비로 지원해주는 바리스타 및 화훼 장식 관련 수업을 찾아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둘이 같이 나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난리를 피우더군요. 제가 창업에 뜻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뻘짓한다며 그럴 거면 취직이나 하라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저희 친정에 뜻밖의 돈복이 터졌는데요.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에게 물려주신 땅이 그린벨트로 내내 묶여있다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꽤 비싼 값에 처분하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듣기로 20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집안의 경사였어요. 그리고 내심 제 마음도 가벼웠는데 당시 제 남동생은 5년 넘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올케 쪽에 좀 사는 집이라 구색을 맞추려면 동생이 돈이 좀 있어야 할 때였는데 저도 사는 게 그저 그러니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저희 엄마는 누나한테도 돈을 해주지 않았는데 남동생에게 돈을 해주면 그것도 사위복이 미안하다고 난감해하던 차였고 엄마는 내친 김에 저희 남매에게 5억씩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 입은 찢어지게 올라갔고 그 뒤로는 세상 그런 남편이 없다는 듯 다정한 남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저에게 야, 너! 하고 하시던 분이 선주야, 아유 우리 며느리! 라고 저를 부르시는데 솔직히 끔찍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죠. 돈이라는 게 사람도 바꿔놓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엄마가 주신 돈이 싫지 않았는데 내친 김에 집 근처에 봐둔 카페 자리를 큰맘 먹고 계약했어요. 그렇게 가게를 계약하고 계약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고 제가 가지고 온 계약서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더니 저를 잡아먹을 듯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는 그런 걸 식구들이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덥석 계약을 하면 어떡하니? 네가 무슨 카페를 해?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카페 하면 안 돼요? 저 카페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자격증도 다 땄어요. 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야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진짜로 가게를 계약할지는 몰랐지. 그래서 내가 너더러 뻘짓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전 그때도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러니 그 어린애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부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돈으로 계약한 거 아니고 제가 갖고 있던 퇴직금으로 가게 계약했어요. 물론 나머지는 저희 엄마가 주신 돈으로 잔금 치러야 하지만 이랑은 상관없다고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선을 그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니? 왜? 니네 친정이 돈 좀 생기니까 우리가 우스워? 제가 우습다고 했나요? 어머니야말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긴? 지금 보니까 네가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여태 당한 거 나한테 복수하는 거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너한테 청을 좀 주려고 했는데 어쩜 너는 사람이 그렇게 얄팍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은 많았지만 입을 닫았어요. 어차피 싸워봤자 끝나지 않을 입씨름이 될 게 뻔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생각했죠. 누가 할 소리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건지. 시어머니야말로 이제 친정에 돈 생긴 거 보고 저한테 잘 해주시려고 하는 거면서 어쩌면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에게 제 동생 결혼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한참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쁜 저에게 찾아와 예비 옳게 될 사람 댐댐이가 어떠냐며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입에 거품을 무셨어요. 누가 보면 제 동생이 시어머니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오래 만난 여자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제 올케를 칭찬했는데 시어머니는 혀까지 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사람은 내가 잘 본다. 괜히 이상한 여자 집안에 들이면 기껏 생긴 돈 다 날린다. 그만큼 집에 새 식구 들이는 건 큰일이야.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언제 또 우습게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제 옳게 될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올케네 집이랑 저희 친정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태 기다려준 게 고마울 지경인데 그런 말씀 좀 불쾌하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제 옳게 될 사람 못 보셨잖아요. 하기사 어머니는 저 보기도 전에 박대하신 분이니 하루 이틀 일은 아니네요. 뭐? 너 지금 여태 그 일로 꿍해 있는 거냐? 나는 니네 집이 걱정되니까 그렇지. 사돈지간이라도 가족이라면 가족이잖아. 그런데 니네 집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계신데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옳게 될 사람 저희 엄마한테도 참 잘하고 사람도 바르고 착해요. 거기에 직업도 약사라 걱정 없고요. 그래? 안사돈이 참 이래저래 복이 많네. 원래 홀시어머니 자리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건데 약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자리를 들어가? 참 희한하네. 빛이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한번 봤으면 한다. 민수한테 들었는데 니네 아직 상견례 전이라며. 어차피 아버지 안 계셔서 한 자리 비잖아.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되겠네. 네 옳게 될 사람이면 나한테도 사돈인데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어머님이 제 동생 상견례에 참석하신다고요? 그건 좀 싫은데요. 세상에서 예비 형님 시어머니까지 참석하는 상견례가 어딨어요? 어딨긴 여깄지. 그럼 먼 친척 이모라고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고집에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 끝까지 싫다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당신 꿍꿍이를 드러내시더군요. 얘, 생각을 해봐라. 네 엄마가 늦게나마 돈복이 터졌는데 넌 장녀잖아. 그럼 상속을 받아도 네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네 동생이 장남이라고 결혼까지 해버리면 넌 뭘 얼마나 챙길 수 있어? 거기에 머리 좋은 네 올케가 뒤로 싹 다 빼먹으면 그땐 넌 낙동갈 오리알 신세인 거야. 너 꼴랑 5억 받고 끝낼 거야. 어머니, 그거였어요? 5억이 왜요? 5억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재산에 1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5억씩이나 엄마가 주시니 감사한데요. 그리고 제 동생이 나중에 유산 상속을 더 받게 된다면 그땐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 의견 존중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뭘 몰라요. 돈 앞에서는 원래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땡겨올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땡겨와야 한다고. 네 동생 아직 장가 안 갔을 때가 기회야.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참 이상하시네요. 그렇게 저희 친정 무시하시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제 친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계속 말했지만 저희 친정 돈에 일절 관심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속이 타 죽겠다는 듯 연신 당신 손으로 덥지도 않은데 부채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쯤 하면 기분 나빠서 물러설 만도 한데 꿋꿋하게 당신 말을 들으라고 말을 돌리는 듯 하더니 생떼를 부리셨어요. 일단 네 마음은 잘 알았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도 하다고. 그냥 네가 우리 시어머니가 니네 엄마랑 친해서 같이 왔다고 해. 혹시 아니? 너랑 니네 식구가 내 덕을 보게 될지. 빚 좋은 개살구에 욕심만 가득해서 네 엄마 재산만 노린 불려시면 어떡하니?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게 티가 나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도 불편하실 거고 괜히 헛물카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저는 제 동생 결혼에도 관여할 생각 없으니까요.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원래 새 식구라는 게 너무 잘 살아도 걱정, 너무 못 살아도 걱정인 거야. 일단 잘 산다고 했으니 너도 야무지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넌 동생만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는? 저는 시어머니의 우리라는 말에 이건 또 뭔가 했어요. 제 동생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인상을 팍 쓰니 이내 시어머니는 자기 말에 자기도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 이상하게 볼 거 없다. 너 시집 올 때를 생각해. 너 뭐 하나 들고 온 거 없잖아. 근데 이젠 친정에 돈도 생기고 네 동생은 부잣집 처위가 되는데 이제라도 만회를 해야지. 마침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너 네 엄마한테 돈 5억 받았지? 그거 나한테 좀 줘라. 넌 네 엄마한테 또 받으면 되잖아. 저는 까독까독 계속 나오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에 질려버렸어요. 사람이 어쩜 이리도 한결같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건지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나가시라고 등을 떠미니 돈이 급하긴 급한지 나중엔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네 시아버지 몰래 돈 사고 친 게 있단 말이야. 나 그거 안 메꾸면 네 시아버지한테 쫓겨나. 그냥 이참에 네가 내 빚 갚아준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 구박도 하지 않고 잘해주마. 너 남은 인생 길어. 남은 인생 지금처럼 계속 구박받고 살래? 아니면 내 빚 갚아주고 예쁨 받고 살래? 어머니, 그냥 저는 이혼하고 편하게 살래요. 뭐? 이혼?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그렇게 온갖 구박 다 하시고 이젠 저더러 어머니 빚까지 갚으라고요? 저 어머니 빚 갚을 돈 없어요. 저 카페 오픈 준비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게 누가 너한테 카페를 하라고 했어. 그냥 얌전히 애 하나 키우고 살림이나 할 것이지. 이거 차려서 망하나 나한테 돈을 주나 똑같잖아. 아니요, 안 똑같아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제가 하는 건 다 부정적이세요. 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얘 좀 봐. 지금 너 나한테 화냈니? 돈이 좋긴 좋구나.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친 게 이젠 아주 이빨을 드러내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적어도 제가 잘하면 어머님이 저를 다시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동서 이혼하는 거 보고 뭐 느낀 것도 없으세요? 너는 왜 다 지난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걔가 나쁜 거야. 시집어 놓고 애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해? 그냥 혼자 살다 뒤지지.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동서도 학을 뗀 거죠. 저는 그때 수빈이가 있어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가정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너는 니까 걸로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너, 나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요, 통보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도 어머니 닮아서 이기적이라 싫고 이젠 제 행복 위해서 이혼이 답인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았는지. 돌아가신 아빠 얘기며 저희 엄마 가난하다고 친정에 돈 갖다 두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부자세요? 솔직히 어머니 내세울 재산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그이가 버는 돈에서 용돈 받으시고 저희 친정엄마 돈에 침 흘리시는 거 아니세요? 제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뒤로 넘어갈 듯 온몸을 분노로 떠셨어요. 하지만 제 말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셨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한 모든 말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지는 듯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저랑 딸애랑 살 건지 이혼을 할 건지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무슨 그런 선택을 하냐며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진지하다고 결정하는 대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그날로 짐을 싸서 아이랑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엄마는 갑자기 온 저를 보고 놀라셨지만 그간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참을 우시며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든 행복해지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그게 저에겐 저만의 카페를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온 마음과 신경을 써서 제가 꿈꾸던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꽃집과 카페가 합쳐진 그런 아름다운 가게를 꿈꿔왔거든요. 물론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하니 보람은 덤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엄마의 주신 5억이란 큰 돈으로 꿈에 그리던 저만의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젠 더 미룰 수 없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남편은 정말 나더러 결정을 하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하라는 마누라가 어딨냐? 찰윤이 끊겠다고 끊어져.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가 자기한테 빚 갚아달라고 했다며? 당신 그거 갚아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당신이라는 여자도 참 그렇다.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부탁도 못 들어줘? 엄마가 그랬다며 그거 해결해주면 앞으로 평생 예뻐해 주시겠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뭐? 말은 바로 해. 물론 난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우리 엄마 돈 생기니까 콩고물 떨어질 줄 알고 나한테 잘했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거래. 그런 어머니가 하신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됐고, 난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이 선택을 못하겠다면 그냥 이혼해. 너는 엄마라는 사람이 수빈이 생각은 안 해? 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수빈이를 이혼 가정으로 만들어? 저만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행복하잖아. 모두? 그 모두에 나도 있니? 난 여태 참았어. 10년을 참았다고. 근데 당신이나 어머니는 뭐 얼마나 참았는데? 됐다.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행복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애 정서에도 좋을 거라고. 오늘까지 고민할 시간 줄게. 난 그래도 자기가 우리를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우린 우리가 결정한 결혼이고 한 가정이잖아. 그럼 기다릴게. 저는 남편에게 하루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선택은 제가 아닌 시어머니더군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라 서운하거나 슬프진 않았어요. 그저 좀 씁쓸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덤덤하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죠. 모든 재산은 제가 반반씩 나누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매달 20만 원만 받기로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더 받고 싶었지만 어떤 빌미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아니었지만 점점 무심해진 남편은 아이한테도 그다지 좋은 아빠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딸애도 아빠를 찾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저도 없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양육비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딸애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면 제가 아무리 싫어해도 아빠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받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난리가 나셨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빚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한테 빚 갚아 달라고 한 시점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빚을 만들어가고 있으셨어요. 시어머니 카드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있었거든요. 네,
시어머님은 그 연세에 20살이나 어린 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잘못된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셨는데 제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결국 시어머니의 카드는 시어머님이 카드값을 막지 못해 정지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은 돈을 달라며 시아버님 앞에까지 나타났는데 시아버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누나인 고모님이 완전 극대노하셔서 시부모님을 이혼시키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뭐 하나 건진 거 없이 그야말로 쪽박 신세가 되었죠. 젊은 애인은 늙고 돈 없는 시어머니를 뻥 찼고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빚만 잔뜩 진 시어머니는 효자인 남편 몫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저 이혼하라고 이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주신 것만 같더라니까요. 그 뒤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무슨 낯짝인지 제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와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영업 중이기도 하고 좋은 말로 해서 돌아갈 위인이 아닌 걸 알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 가게에 온다면 그때도 여지없이 신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니 시어머니는 저더러 돈맛을 보더니 매정해졌다며 듣도 보지 못한 쌍욕을 하시고는 감사하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는데요. 그 점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 저는 그곳에서 장사를 잘 하다가 다른 신도시에 2호점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2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젠 친정엄마와 딸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 삽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는데 저희 셋은 모이면 항상 이야기꽃이 피어나요. 제 딸아이가 저와는 달리 애교도 많고 끼가 많아서 저랑 저희 엄마를 항상 웃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웃다 보면 언제 저렇게 딸아이가 컸을까 뿌듯하기도 하면서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드는데 저희 엄마도 저를 보면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저희 엄마가 안심하고 항상 웃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행복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카페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본점도 2호점도 커피며 꽂히며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버니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엄마에게 용돈 드리며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가게도 잘 되고 예쁜 딸에 아직은 정정하고 건강하신 엄마까지 함께 있으니 제 인생도 나름 떵떵거릴 만큼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돈이 많은 인생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준이면 저 성공한 거 맞죠? 이젠 전남편이 된 그 남자는 시어머니 빚 갚아주는 게 힘든지 이제서야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저와 합치고 싶다고 한동안은 매달렸는데 이젠 제가 그런 놈하고 살 이유가 없어서 뻘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만 아니면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모르는 타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라 그것만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자기 엄마랑 헤어지지 못할 위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1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제가 승리자인 것만 같아 사는 게 훨씬 신나고 재밌어요. 원래 진정한 복수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엔 전 남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남자와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날의 저를 상상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자기 행복은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원하는 행복을 꼭 손에 넣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